선거가 끝나면 각 당에서 아마 백서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잘한 것, 잘 못한 것들을 세세하게 아마 분석을 하게 될 텐데 방금 김태일 기자가 꼽은 여러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각 당에서 어떻게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조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광화문에 도착을 했죠. 무려 4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에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을 출발해서요. 오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까지 모두 14일간 국토 종주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달린 거리가 412km. 어우,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30km 정도 이제 달린 겁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이 국민의당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강화원에 도착해서도 입장을 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오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몸은 상처 입고 지쳤지만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다. 언행일치 정치로 새 정치 모델을 제시하겠다. 국민의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있는 곳은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겠다면서 선거 막판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만 도대체 왜 달린 거냐? 이 달리기하고 선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 의문들이 이번 선거 때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비판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선거하고 달리기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코미디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죠. 특히나 이제 손학규 민생당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홀로 마라톤을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뒷맛이 씁쓸한 블랙 코미디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지층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뛰고 있다. 그 도착점은 미래통합당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때는 한솥밥을 먹을 뻔했는데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손학규 민생당 선거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입니다. 지역구 후보도 안 낸 정당의 대표가 홀로 마라톤을 하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뒷맛이 씁쓸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정당인 이 더불어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의 많은 언론들,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정당 규모가 작은 정의당이라든지 또 민생당, 또 국민의당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좀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제 마라톤, 달리기, 국토 대종주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도는. 그렇죠? 그렇죠. 뭐 정치는 사실 이벤트가 또 이 유권자들 감성에 호소한 거라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뭐 묵묵히 걸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안철수 이 대표 같은 경우 늘 지적받는 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 측근에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이 늘 이어져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국민의당은 안철수밖에 없는 정당처럼 비춰지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종주도 뭐 글쎄요 본인과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뛰었다면 더욱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홀로 이 국토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측근에 사람이 없구나 이런 평가 받기가 쉽고요. 안타까운 건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정당 지지율이 1%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대표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하면서 3.7%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예. 사실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누구예요? 바로 최연수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고요. 예. 그리고 10번이 사공정기 후보인데 국민의당 코로나19 대책 TF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코로나19 시국과 관련된 총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토종주는 글쎄요. 유권자들한테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는 그 일정을 묵묵히 소화해냈다는 거, 그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예, 그 소기의 목적, 이거 뭔가 당을 알려야겠다라는 그 소기의 목적은 글쎄요, 일정 정도 달성했다고 봐야죠. 만약 오늘 안철수 대표가 뛰어서 광화문에 도착하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으면 저희 프레스룸에서 다루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저 마라톤은 전 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표현에 동의합니다. 손학규 민주당당 대표가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약간 코미디처럼 만들어버린 거다라는 거에 저는 조금 공감이 가서 씁쓸합니다. 이번 선거는요. 제3당의 존재감이 없는 선거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지금 어찌 보면 아쉬워요.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정당의 무한 경쟁, 무한 충돌을 완충 역할을 해줄 제3당의 존재를 사실 중도층은 원하거든요. 근데 그 제3당 찍을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의당과 민생당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국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거기에 국민의당은 4년 전에는 원내 교섭단체까지 꾸리는데 성공한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건 이거부터가 정치를 벌써 코미디처럼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 마라톤은 끝까지 그냥 관심을 끄는 역할은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전혀 관심 끌지 못하는 거다. 저는 좀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선거운동에 이게 마라톤 종주를 한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가짜 비례 위성 정당들이 판치는 이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정치에 좀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께서 고통받는 현장에 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이 국토를 이제 종주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